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북이 김성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가이드 6번째고 30분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리시는 동안 달리기 팁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주말에 50km 트레일러닝 대회 나갔었는데 대회 리뷰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달릴 준비하고 오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달릴 준비 됐다고 보고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혹시 지금 달릴 준비 안 되셨다면은 그 영상 멈추어 놓고 준비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일단 달리기 이제 시작하는데 당연히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같이. 일단 오늘의 주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기입니다. 이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기를 주제로 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달릴 때 평소에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고 바쁜 일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달리는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달린 시간을 내도 예를 들어서 2, 30분 달릴 시간을 냈는데 그 달리는 시간이 내가 그 달리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여유 있게 경험해보는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최대한 그 시간 안에 약간 운동을 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대한 큰 아웃풋을 내는 최적으로 그 시간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높은 강도로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운동 효과를 내려고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빨리 달리고 힘들게 애쓰면서만 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바쁜 분들이요. 그렇게 달리는 게 뭐 꼭 나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달리는 게 운동도 당연히 되고 음, 평소에 많은 시간을 앉아 있어서 보내는 분들 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어, 당연히 혈액순환도 되고 근육도 강도 높게 사용이 되고 심장박동도 올라가서 이런 심폐 기능에도 당연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좀 지나쳐서 항상 너무 이렇게 빡세게 운동을 하시고 강도 높게 운동을 하시면은 음, 몸에 뭐랄까요 산소를 사용하는 능력, 유산소 기반 능력에 대한 그런 발달은 이제 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더 빨리 달리고 싶으시다면은 그렇게 항상 강도 높은 달리기만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호흡이 편하게 달릴 때 그때 우리 몸이 산소를 사용해서 우리 세포가 근육 세포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산 ATP를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 유산소 신진대사 경로가 잘 자극이 되고 발달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멀리 빨리 달리려면은 천천히 달리는 여유 있게 달리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나중에 천천히 여유롭게 달린 시간 위에 약간의 약간 음식에 소금 치듯 스피드 훈련, 좀 강도 높은 훈련, 좀 빡센 훈련이 들어가면 이제 가장 이제 최적화가 되는데 일단 그 기반, 유산소 기반, 천천히 달리는 시간이 없이 빡센 훈련만 하면은 네, 그거는 이제 100m, 200m, 400m 선수들이나 에게는 그런 선수들에게 효과가 있는 훈련 방식이겠죠. 그리고 이런 달리기 실력이나 달리기 더 잘하는 거를 떠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특히 도시에 사는 분들 또 바쁜 일상을 사는 분들에게는 그런 실력이 늘어나는 거 말고도 더 좋은 부가가치를 또 주는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 너무 이렇게 쫓기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주는 뭔가 우리는 참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 달성하는 거에만 되게 익숙해 있는데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방식인데 가끔은 이제 그 목표 없이도 좀 편하게 여유롭게 그 순간에 이제 좀 나에게 좀 집중하는 시간이 확실히 몸에 마음의 긴장감을 낮춰주고 다시 또 집중력과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내가 더 잘하고 싶은 거에 또 에너지를 잘 쏟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면은 컨디션 좋아지고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일상이랑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체력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음, 나 자신에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또 편안해도 된다는, 여유로워도 된다는 그런 퍼미션, 허락을 주는 그런 달리기를 지금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편안한 마음에 대한 얘기면 거의 5분을 했는데, 이 도대체 그럼 편안한 마음을 어떻게 갖냐? 좀 신체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일단 마음이 편안하려면 육체도 편안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얘기인데, 네, 저 지금 방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셨죠? 다시 했습니다. 이 호흡이, 우린 호흡이 편할 때 몸이 편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거는 뭐라 할까요? 이건 뭐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건 좀 웃긴데, 내가 정말 지금 어디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내가 직접 해보고 느낄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더 편안하고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달리실 때 편안하게 달리고 싶으시면은 내 호흡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근데 내 호흡이 편안하려면 호흡이 편안할 수 있는 속도로 달려야겠죠. 호흡이 편안하지 않고 호흡이 가빠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몸이 산소를 계속 되게 간절하게 원하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강도 높은 내 몸이 그런 강도 높은 그런 속도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약간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마인드 플러닝 제가 실천하고 이렇게 알리고 있고 코칭하는 마인드 플러닝에서는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달릴 때 편하게 달릴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면은 코로 호흡하는 게 내가 편하지 않는 속도, 힘든 속도로 달리는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조급함 혹은 그렇게 달리려고 하는 거를 억제해주는 제어 장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만 지금 호흡을 해보시면서 코로만 호흡해도 유지가 되고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좀 속도를 늦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달린 지 거의 8분 됐고 22분 더 달릴 건데 그렇게 좀 더 편안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시면서 목이랑 어깨에 긴장이 있는지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달리시면서 영상을 안 보실 텐데 어깨에 좀 이렇게 어깨를 위로 움츠렸다가 밑으로 툭 떨쳐서 어깨에 있는 긴장도 풀어보시고 목도 좀 돌리시면서 목 긴장도 풀어보시고 달리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목이, 많은 분들이 저희가 뭐 저도 그렇고 핸드폰이랑 컴퓨터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뭐 앞으로 나가서 약간 거북목 같은데 그렇게 나가 있다면은 당연히 목 뒤에 긴장이 많이 되겠죠. 이렇게 목덜미 잡게 되는데 여러분의 꼬리뼈랑 정수리 그 사이에 직선이 있다 생각했을 때 그 직선이 가장 길어지게 길게 척추를 들이키셔서 이렇게 서 보시면은, 네, 복부에 적당한 긴장감이 들어갈 거고 골반도 약간 뒤로 말리거나 어, 앞으로 말리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중립적인, 근데 완전 중립은 없을 겁니다. 완전 중립은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달리기를 할 때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서 뛰실 거고 그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이렇게 뒤로 말리거나 너무 앞으로 말리지 않은 약간 중간 정도를 찾아가시는데 척추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뼈에서 정수까지 길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깨랑 목 긴장 계속 풀어주시고, 그리고 팔치기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 있으신데 팔치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나한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앞뒤 그리고 살짝 그리고 위아래 움직임이 있으면서 마치 중력과 놀듯이 지면과 놀듯이
툴툴툴 팔 흔들면서 뛰시면 되고요. 네, 근데 당연히 뭐 옆으로 팔을 이동하시면 에너지 낭비겠죠. 달리기는 앞으로 또 살짝의 위아래 움직임이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니까요. 그래서 네, 육체적으로 어떻게 편안하게 달릴지 호흡부터 좀 긴장 푸는 거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좀 시간이 오늘은 좀 있어서 팁을 또 드리면 달리실 때 많은 분들이 보폭을 되게 크게 성큼성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왠지 한 발 한 발 가장 큰 보폭으로 달리면 더 빨리 더 멀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보폭을 크게 할수록 한 보폭마다 에너지 소모가 크고 착지가 뒤꿈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꿈치로 착지가 가게 되면은 어, 여러분들이 달릴 때 정말 중요한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뒤꿈치로 착지하면. 물론 뒤꿈치에 살짝 그냥 쓸듯이 닫은 다음에 무게가 이제 뭐 발의 중간 정도나 앞쪽에 실리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착지할 때 아예 뒤꿈치에 무게가 실려서 많은 그런 모멘텀이나 이전에 발이 앞으로 밀어냈던 에너지가 그냥 뒤꿈치에 무게가 실리면서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좀 아쉽겠죠. 그래서 뛰실 때 중발이나 앞발 쪽으로 좀 더 착지를 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문제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착지를 그렇게 중발이나 앞발로 해야겠다 하면서 발목을 계속 이렇게 좀 더 앞으로 하고 이렇게 총총총 뛰게 뛰려고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보폭을 줄이고 리듬을 빠르게 하면서 보폭 줄 리듬을 빠르게 하지 않겠지 지금은.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중발 앞발로 착지하려 하려면 이 발목에 상당히 많은 긴장이 되면서 이 발목 부상으로 이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걸 경험하신 분들 너무 많고 저에게 이런 부분으로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옛날에 앞발로 총총총 뛰는 것만 연습해보고 그랬는데 진짜 종아리랑 아킬레스건 뭐 발목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발목 그런 레벨에서 발목단에서 이렇게 인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서 중발 앞발 착지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게 중발 앞발 착지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멈췄던 여러분들의 보폭을 줄이고 발이 땅에 닿는 횟수, 그런 리듬, 케이던스, strides per rate라고도 하죠. 뭐 spins per minute이라고도 하고 시간당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근데 속도를 유지하면서 횟수, 케이던스를 늘리려면 당연히 보폭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폭을 줄이시면서 더 좀 약간 잔발 달리기처럼 예를 들어서 쿵쿵쿵쿵 이렇게 달리시고 계셨다면은 그 케이던스를 빠르게 해서 통통통통통통통 이런 식으로 좀 더 빨리 발이 땅에 더 자주 닿게 해보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중발로 착지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케이던스를 빨리 늘리면은 뒤꿈치로 착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번 의도적으로 지금 케이던스를 좀 늘려도 보시고 또 다시 줄여도 보시고 약간 내가 이 케이던스를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린 지 13분 됐는데 지금까지 신체적인 부분들 편안하게 달리는 거 말씀을 드렸죠. 호흡부터 시작해서 케이던스를 빠르게 해서 착지도 좀 더 가볍고 중발이나 앞발로 하는 거. 좀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가 결국 그거더라고요. 제가 많이들 대화를 해보고 저에게도 질문해봤는데 이렇게 편하게 달려도 운동이 되나? 이렇게 편하게 여유롭게 천천히 달려도 달리기 실력이 느나? 그런 의구심과 의문이 들고 결국에는 이건 뭐 운동도 되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게 내가 빨리 달리는 게 도움도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다시 헥헥대는 호흡으로 빡세게 애쓰면서 달리는 그런 것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려면은 일단 그렇게 편안하게 천천히 여유 있게 달려도 그게 운동이 되고 달리기 실력에 오히려 더 그 기본을 만들어주는 자극을 준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조급함과 빨리 달려야 한다는 강박, 특히 또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달리다가 누군가 날 지나쳐가면은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음,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달리는 게 달리기 실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내 호흡이 편한 속도로 달리는 게 좀 더 내게 허락이 되고 좀 납득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그런 뭐 생리학이나 최신 스포츠 과학 논문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 증명이 되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마인드풀 러닝을 코칭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신 그런 부분입니다. 천천히 달려서 실력을 늘리는 거. 조금 더 얘기 들면 저도 작년 11월에 JTBC 마라톤 서브 3를 했는데 2시간 55분 정도로 어, 오른쪽 다리 햄스트링에 좀 부상이 있었어서 완전 편하게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상당히 생각보다 편하게 했고 제가 처음 달리기 시작했을 서브 3는 정말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 마라톤을 달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때는 너무 긴 거리를 생각해서. 근데 작년 그리고 그 전에 항상 전 시간을 기준으로 코로만 호흡해도 편한 속도로 달렸고 나중에 좀 계산을 해보니까 달리기 평균 속도가 킬로미터당 6분 페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느리죠. 네. 근데도 서브 3를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천천히 달리는 시간이 제 달리기를 멀리 빨리 할 수 있는 기반, 그런 기초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제가 코칭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5분부터 시작해서 마라톤, 5분부터 시작해서 막 50km 트레일러닝 대회 편안하게 잘 달리는 분들 정말 많고요. 하프 마라톤 2시간, 서브 2시간으로 처음 들어가신 분도 있고요.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진짜 천천히 되는 게 되네요 그러시는데 네. 이게 빠른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좀 길게 장기적으로 진짜 실력의 성장을 원하신다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럼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다시 나에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허락을 해주는 거, 그런 시간을 주는 거, 이런 연습도 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빨리빨리, 항상 최대한 더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항상 뭔가를 빨리빨리 많이 할 순 없죠.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약간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또 해가 뜨면 그 해는 또 저물고, 어둠이 오고 달이 뜨듯이, 항상 빨리빨리 애를 쓴다면은 우리 휴식 시간이 필요할 거고 휴식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은 결국엔 번아웃이 오거나 아프거나 부상이 올 겁니다. 실제로 뭐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주변에 아마 아실 거고요. 항상 너무 열심히 너무 일만 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또 그걸 직접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달리는 시간만큼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시면 좋겠어요. 음, 이게 실력 그런 부분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좀 그렇게 나 자신에게 그런 쉴 공간과 여백, 약간 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걸 허락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네. 이제 저희 달린 지 거의 18분 지나갔고,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기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렸고, 신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호흡, 목이랑 어깨 긴장 풀고, 팔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앞뒤로 살짝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임이 달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냅두는 거. 그리고 케이던스를 늘려서 내 발이 땅에 더 자주 닿게 해서 속도는 유지해야 돼. 보폭을 줄이고 좀 더 중간, 발의 중간 정도 혹은 약간의 앞발로 착지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더 편안하게 달리는 거 말씀드렸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달리는 거에 대해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번 주 토요일 50km 트레일러닝 대 리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트레일러닝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모르는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말 그대로
트레일, 산을 뛰는 거고요. 뭐 보통 10km부터 뭐 30km, 40km, 50km, 100km, 160km, 그리고 160km 이상 막 하나는 뭐 400km까지 뛰는 대회도 있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번 주 토요일에 50km 대회를 나갔고, 제가 트레일러닝 대회를 나간 이유는 이 장거리 트레일을 뛰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 정말 긴 시간 동안 그 자연 안에서 계속 경치가 바뀌고 뛰는 그 지면이 바뀌고 지면의 그런 구성이나 이 높낮이로 계속 바뀌면서 그 달리는 움직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정말 재밌고 즐겁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고 즐거워요. 정말 자유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대회를 나가는 것 같아요. 특히 더해서 대회를 나간 이유는, 대회를 나가면 이제 뛸 때 중간중간에 에이드 스테이션, 그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줘서 내가 너무 많은 그런 먹을 것과 마실 거를 계속 안 들고 다녀도 50km나 혹은 뭐 작년에 나갔던 80km 대회 같이 긴 거리를 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대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대회 나가서 좀 나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를 좀 더 체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선의 경쟁을 하면서 나를 좀 푸시해보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재미가 있죠. 근데 저번 주 토요일에 나간 50km 대회에서는 제가 참 너무너무 아쉬운 게 많은 경기였어요. 제가 좀 기대한 것보다 많이 못했고, 음, 날씨가 더웠지만 그래도 달리는 그 코스는 대부분 이제 어, shaded area, 뭐라 하죠? 네, 그늘이 진 나무들이 있어. 그늘이 진 길이어서 그렇게 또 덥지도 않았고, 대회 당일날 아침에 먹는 거나 대회 도중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그런 뉴트리션 영양 운영 잘 했는데, 제가 가장 큰 실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회 전에 훈련을 좀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회 날 몸이 되게 프레쉬하고 막 통통 튀고 가볍고 그러지가 않았고, 근육에 피로감이 아직 누적이 돼 있는 상태여서 25km 딱 중간 지나면서 몸이 퍼지더라고요. 근데 퍼진다는 게 결국에는 마음은 갈 수 있고 심장은 계속 더 빨리 뛰고 싶은데 근육이 반응을 안 해서 속도도 못 올리고 심장 박동수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뿜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운동 강도가 그냥 딱 한계가 걸려버리는 거죠. 몸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 가다가 큰 실수 중 하나였고, 또 다른 실수 하나는 제가 이제 이 대회 좀 그래도 꽤 잘 달리는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저 선수들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나 보고 싶다는 마음에 초반부터 그 선수를 좀 뒤에서 따라갔고, 그래서 16등으로 따라가다가 한 20km까지는 19등까지 따라가다가 이제 계속 퍼져서 결국엔 36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그 선수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강도로 제가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들은 저보다 더 오랫동안 훈련을 해왔고 지금도 더 많은 시간을 매주 매달 훈련하는 데 쏟고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근데 실수였죠. 네, 그렇게 초반에 너무 힘을 쏟아부은 탓에 안 그래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초반에 쏟아부으니까 25km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정말 정말 힘들게 계속 달리는 움직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이게 참, 제 평소에는 그렇게 대회 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항상 제 대회 운영 철칙은 간단하게 진짜 정말 감으로 전합니다. 트레일 러닝 자체가 페이스를 목표로 하는 게 좀 애매한 게, 대회마다 코스도 다르고 이런 경사도나 얼마만큼 어필이 있고 또 다운힐이 있고 그 다운힐과 어필의 모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몸이 느끼는 강도가 똑같은 속도도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페이스를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가 50km 대회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 그때부터 약 50, 제가
이런 대회를 나가면 10km당 1시간을 끊는 걸 약간의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오케이, 앞으로 5시간 동안 지금 이 내가 내 몸으로 뿜어내는 운동 강도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감각을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고 40km 남았을 때는 오케이, 지금 내가 앞으로 4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운동 강도로 올리거나 아니면 떨어뜨립니다. 왜냐면은 내가 컨디션이 좋고 앞으로 4시간 이 정도 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땐 올리는 거고, 아,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끝까지 최대한 안 퍼지고 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남은 시간, 남은 거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남은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운동 강도를 계속 이렇게 올리거나 낮춥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어요. 네, 작년에 대회들에서 항상 뭐 3, 40등으로 출발을 해서 천천히 제 속도로 나중에는 뭐 5등, 3등까지 하기도 하고 많이 제끼면서. 근데 이제 저번 주 토요일에는 완전 반대로 해서 음, 정말 미숙한 대회 운영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캘리포니아주의 어번이란 그런 동네에 가서 뛴 건데, 거기가 이제 제가 샌프란시스코 살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알레르기 물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도 막히고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좀 힘이 들긴 했었고, 음, 네, 그랬습니다. 네, 뭐 결국엔 다 변명이죠. 다 제가 대비할 수 있는 거였고 알레르기 약도 미리 준비를 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 이렇게 제가 좀 부정적인 것들만 말해드렸는데, 그래도 너무 즐거운 대회였고 달리기였고, 대회 뛰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정말 처음으로 대회 뛰면서 들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뛰었던 게 참 보람차고, 음, 대회 도중에 그런 물 마시는 거, 수분 섭취나 뭐 코코넛 워터를 미리 준비해서 마셔서 정말 5시간 동안 꽤 더운 날씨임에도 목마르지 않고 그런 수분, 네, 체내 수분을 잘 유지해서 대회 운영한 것도 잘했고, 그래도 뭐 목표 중 하나였던 50km를 5시간 안에 제가 4시간 43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룬 것도 좋은 성취였고 기분이, 저에게 뭐 칭찬해 주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그럼 대회 전에 좀 휴식을 잘 취하는 거, 그리고 나의 대회 운영에 대한 철학을 확실하게 갖고 그거를 지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다음 대회는 이제 6월에 있는데 6월에는 정말 제 방식대로 서두르지 않고 지금 우리 오늘의 주제인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는 걸 꼭 지키면서 대회를 뛰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거의 28분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오디오 가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제가 계속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물론 음악을 안 넣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가이드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뭐 이걸 들으면서 뛰시지만, 들으면서도 주변의 그런 환경의 소리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음악을 안 넣는데, 가끔은 또 제가 떠들지 않고 그런 조용한 정적 속에서 달리는 경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분 30초가 남았는데 1분 30초는 제가 조용히 하고 있다가 정적 속에서 편안히 달리시고, 1분 30초 제가 돌아와서 오늘 30분 달리기가 끝났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됐습니다. 마지막 좀 정적의 달리기 즐기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30분 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달리는 거 다음에도 연습을 해보시고, 네,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리는 거북이 김성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